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평론가가 왜 갑자기 생방송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작작 좀 하라고 쏘아붙였을까요? 7월 4일 CBS 댓글쇼였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사석에서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그 김준일이 방송에서 눈이 돌아가는 장면은 흔치 않아요. 사회를 보던 조태임 기자가 조심스럽게 피대가 굵어지셨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폭발이 지금 민주당 87 전당대회 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명청 파벌 싸움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정청래 개인의 소통 방식 문제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건 전부 표면입니다. 진짜 그림은 다른 데 있어요.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정청래 전 대표는 김어준 방송에는 1년에 28번을 나가면서 박성태 뉴스쇼도 매불쇼도 지상파 인터뷰도 다 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청래 지지율이 김민석 지지율의 2배가 나올까요? 숫자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지난달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정청래 12.8%, 김민석 6.5%가 나왔습니다. 2배 격차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감각이 와야 정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강성 팬덤 정치의 한국판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언제나 반대편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표면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정치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 그리고 8, 17 이후에 뭐가 남는지 그 결과까지 세 층을 차례로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그 방송 현장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왜 그 순간에 폭발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는 그렇게 자주 나가면서 다른 언론 인터뷰는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준일이 방송에서 던진 말을 좀 다듬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김어준한테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 보고하고 머리 조아리면서 딴 데는 언론 인터뷰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좀 작작하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서영주 소장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자꾸 과거로 회귀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 서서 매달리다시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의 대통령들을 붙잡고 현재의 대통령과 싸우는 느낌이라고요. 서 소장이 뽑아낸 문장 하나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저 핍박이에요. 전 대통령님 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정 전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숫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87 전당대회 D41 오마이뉴스와 STI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호남에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44.2%, 정청래 전 대표가 20.4%가 나왔어요. 양자 대결로 좁히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김민석 61.6%, 정청래 25.6%,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 2배 이상 격차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개월 전 뉴스토마토 조사와 비교하면 진보층에서 정청래 지지율이 12.6%포인트가 빠졌어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확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강성 지지층이 여전히 뭉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강성 지지층조차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난달 조원 CNI 조사에선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정청래 27.9%, 김민석 23.3%로 정 전 대표가 앞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론 김민석 36.3%, 정청래 29.5%로 뒤집혔어요. 이걸 언론에선 당심 민심 온도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차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는 진영밖에 이름값은 있는데 진영 안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확장은 못하는데 심지어 결집도 놓치고 있는 상태. 참 신기하죠. 여론조사가 2배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응은 봉하마을 방문. 이 시점에 이 동선,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하나 나오죠. 아, 정청래가 그냥 강성 편중돼서 밀리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왜 이런 정치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그 질문 없이는 이 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청래 전 대표의 김어준 방송 편중 어느 정도인지 팩트로 짚어봅시다. 지난 2024년 9월 경향신문 분석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직전 1년 동안 김어준 방송에 28번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 반. 그러다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6번으로 줄었어요. 2달에 한 번꼴이죠. 본인은 방송에서 많이 참았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는 게 이 정도예요. 지난 3월 18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최종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정 전 대표는 김어준 방송에 다시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심정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마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날 강북구 최고위원이 김어준 방송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는 거예요. 같은 날 이건 좀 노골적이죠. 강북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시점에 김어준 씨는 김민석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여당 내 개혁 흐름을 방송 하나가 자꾸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어준 방송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요? 팩트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지난 2월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기준으로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가 최근 1년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31만 명에서 229만 명으로 정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기습 합당을 제안한 그 시점 이후에요. 시장이 답을 준 겁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도 논란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지난 2월 1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방송 중 언급하면서 대통령 경호 동선 엠바고를 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월에는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 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려 했다는 주장을 던졌어요. 이걸 계기로 민주당은 장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여당 안에서 이 방송에 대한 피로도가 이 정도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 유튜브 진영 자체가 갈라졌습니다. 시사저널이 지난주 낸 분석을 보면 뉴스공장 계열과 이동영 TV 계열이 뉴이재명 세력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김용민 TV, 고발뉴스도 여기에 붙어서 편이 갈렸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 의원들이 여전히 김어준 방송을 여론의 척도라고 믿으며 방송 출연을 위해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는 형국이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월 KBS 라디오에서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재량으로 출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연자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출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당의 원내 지도부 자체가 이 방송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 전 대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자충수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론의 척도가 아니라 팬덤의 척도였던 겁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걸 착각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김어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정청래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갈등을 보상하도록 짜여 있다는 겁니다. 확장 발언, 그러니까 중도 시청자를 겨냥한 발언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반면 진영을 결집시키는 발언은 슈퍼챗이 폭발해요. 정치인이 이 게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강성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유인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하나 쓰면 하나 없어지는 그림이에요. 확장을 얻으면 결집을 잃고 결집을 얻으면 확장을 잃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 트럼프 진영을 한번 보세요. 폭스뉴스, 럼블, 트루스 소셜, 그 세 채널 안에서만 소통합니다. 지상파 인터뷰는 아예 안 나가요. 결과가 어땠어요? 2022년에 확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동으로 회귀한 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 회귀조차 확장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편 실책의 반사이익이었죠. 프랑스 극좌 대표 멜랑숑도 마찬가지입니다. TF1, BFM 다 거부하고 자기 유튜브 라이브만 합니다. 결과는 대선 3위. 지지층은 두꺼워지는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와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시합했다는 이소부화 있잖아요. 결국 이긴 건 강풍이 아니라 햇빛이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온기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지금 세계 정치가 이 오래된 우화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봅시다. 김준일 평론가가 방송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던졌어요. 정청래와 장동혁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하고 특정 유튜버 중심으로 정치하고 검찰개혁이든 부정선거든 한 가지 주제에 집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당 지지층이 응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인상비평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뉴스토마토 6개월 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정청래 12.8%, 김민석 6.5%, 2배 격차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는 응답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로의 강경파가 상대편의 최고 자산이거든요. 위와 촉과 오가 서로 소진되는 사이 진짜 이득은 사마이가 봤다. 이 오래된 구도가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명청대전을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구도 위에 지금 하나 더 얹혀 있는 게 있어요. 노무현 적통 논쟁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6월 24일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저는 노사모라고 했어요. 노무현 퀴즈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의 차별화 지점을 정통성에 두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요. 정 전 대표는 100%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고 송 전 대표는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그때 중국에 있어서 다음 날 봉화마을에 다녀왔다는 팩트가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송 전 대표의 진짜 지적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정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던 선봉에 있었다는 것. 노사모 초기 회원이었던 건 맞지만 정동영 후보 캠프에 서면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정통성에선 애매합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떠나 노무현이 아닌 정몽준을 도왔던 그 이력이 있죠. 그래서 그는 지난 6월 26일 광주 김대중 정치학교에서 저는 김대중 퀴즈라고 선언했어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87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미래를 얘기해야 할 시점에 양쪽이 둘 다 과거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무현 적통 논쟁 자체가 헛발질이에요.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지 누가 노사모의 진짜 후예인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난 주말 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을 순례했습니다. SNS에는 노장님 사무치게 그립다는 글을 올렸어요. 노무현 퀴즈임이 자랑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김민석 전 총리는 청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했어요. 김 전 총리가 청주에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미국 관세 압박, 중국 시장 축소, 대만 TSMC 견제 사이에서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지금 한국 경제의 목숨줄이에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챙기는 건 여당의 실용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선입니다. 정 전 대표가 봉화마을에서 감정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시각에 김 전 총리는 국가 산업 정책에 신경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봉화에서 눈물, 다른 쪽은 클러스터에서 공정 점검. 두 사람의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대립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냉정한 평론가가 왜 갑자기 폭발했나?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의 분노가 정청래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세계적 감염병에 걸리기 시작한 그 지점을 본 거예요. 강성만 지키는 정치는 결국 상대편의 승리를 지켜주는 정치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민주당 87 전당대회를 정확히 설명해요. 왜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서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확장 게임을 하고 있고 정청래 전 대표는 결집 게임을 하고 있어요. 확장 게임은 대선을 이기고 결집 게임은 유튜브 슈퍼챗을 이깁니다. 두 게임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오마이뉴스 STI 유골조사가 이 구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김민석 총리는 30대 63%, 여성 54%, 진보층 63.9%에서 앞섭니다. 미래 확장 주류 진보의 얼굴이에요. 정교훈 대표는 남성 50대, 강원 제주, 그리고 국힘 지지층에서 앞섭니다. 이 조합 확장 게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왜 강성 정치인이 언제나 대선에서는 다른 얼굴이 되는지, 왜 강경파가 이기면 그 다음 판에서 반드시 반동이 오는지 그 구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87 전당대회 이후에 뭐가 남을까요? 이게 진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김경률 회계사가 지난주 방송에서 던진 지적 하나를 짚고 갑시다. 그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 강조한 당정 일치라는 표현이 거슬린다고 했어요. 그 말이 왜 이상할까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당정이 일치해버리면 견제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를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위화감이었죠. 삼권 분립안에서 여당은 지지자이면서 동시에 견제자여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이겼는데 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김민석 총리 쪽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쪽은 어떨까요? 서용주 소장이 방송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정 전 대표가 쓰고 있는 서사는 흑마술이라고요. 승패에 관계없이 8월 17일이 지나도 오래 남을 서사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친노 대 반노 갈등을 기억하시죠? 그 갈등이 참여정부의 개혁 동력을 얼마나 소진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이번 판이 그 구조를 되풀이할 조짐이에요. 참여정부 초기 그림을 잠깐만 되짚어 봅시다.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갈라진 그 상처는 5년 내내 개혁 동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유시민과 정동영, 서로 원팀이었어야 할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느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의제는 매번 뒤로 밀렸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지금 87 전당대회가 만들고 있는 균열은 그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승자가 누구든 진영 자체에 상처를 남기고 끝날 판입니다. 게다가 이 갈등의 파급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리센그룹의 무섭노 논쟁, 배재고 응원 사태, 조진웅 소년범 논란까지 강성 팬덤 정치의 알고리즘 안에서 문화적 이슈까지 정치화되고 있어요. 이소부와에 계속 부풀다가 결국 터진 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가 딱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하나 나왔죠. 이진수 국민의힘 부위원장이 배재고에 화환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어요. 광주에 사과하러 간 학생들이 아니라 화환을 받은 학생들 쪽에 국힘 지도부가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게 이 시점에 나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당이 명청대전에 갇혀있는 사이 저쪽은 자기들의 서사를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음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2.3 이후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헌재 정상화 작업이 있어요. 이 개혁의 창은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내부 싸움에 자원을 소진하는 그 정확한 순간에 국힘은 재정비를 맞춰가고 있어요. 숫자 하나 짚고 갑시다. 리서치웰 유골조사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 찬성이 53.9%로 나왔어요. 오차범위 밖에서 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론이 지금 조용해졌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
국힘은 흔들리지 않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 부위원장의 58 조롱 발언, 배재고 화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론이 자기들 쪽을 안 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40일 무엇을 보셔야 할지 3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째, 정청래 전 대표의 김어준 방송 편중이 완화되는지 아니면 심화되는지 지켜보세요. 이 지표 하나가 전당대회 판세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둘째,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신호가 나올지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어느 후보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왜 지금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 곡선입니다. 시장은 결국 답을 말합니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숫자 하나가 확장 게임과 결집 게임 중에 어느 쪽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17일 결과가 나오면 이 균열은 봉합될까요? 아니면 이제 진짜로 시작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관찰 리포트에서 뵙겠습니다.